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정말 할 얘기가 많은 회사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LQR 하우스인데요. 나스닥 상장 이후에 정말이지 정신없는 롤러코스터 주가로 우리 서학개미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종목이죠.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주가가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앞으로 반등의 가능성은 있는 건지 오늘 이 회사의 A부터 Z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마이너스 92%. 한때 100달러 가까이 갔던 주가가 지금은 1달러도 채 안 되는 그야말로 동전주 신세가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바닥을 긴 주식이 최근 들어 갑자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악재가 다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이건 또 다른 무언가의 시작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과연 이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재기의 신호탄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마지막 불꽃놀이일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LQR 하우스에 대한 감이 확실히 오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현재 LQ 하우스는 페니 주식, 즉 동전주입니다. 이게 그냥 주가가 싸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성을 각오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베타 지수가 3.5가 넘는다는 건요, 시장 전체가 1% 움직일 때 이 주식은 3.5% 이상 위아래로 미친 듯이 날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강심장이 아니면 버티기 힘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영역에 들어선 주식이라는 점, 이걸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LQR 하우스는 도대체 뭘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이 회사는 스스로를 디지털 주류 마켓플레이스라고 소개하는데요. 단순히 술을 온라인으로 파는 회사를 넘어서 꽤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핵심 사업은 크게 3개의 엔진으로 돌아갑니다. 첫째, CWspirits.com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요.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술을 사기도 하고 식당이나 바 같은 사업자들한테 대량으로 공급도 합니다.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수월 테킬라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직접 키우고 있습니다. 그냥 남의 물건 떼다 파는 유통업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직접 브랜드를 소유해서 마진을 극대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죠. 이미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쌓은 이 마케팅 노하우를 다른 주류 회사들에게 돈 받고 팔기도 합니다. 일종의 B2B 컨설팅 사업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그림이 딱 나오죠. LQR 하우스는 그냥 온라인 주류 가게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체 브랜드로 수익성을 챙기고 남는 역량으로는 마케팅 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하면서 이 주류 시장의 올인원 솔루션이 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우버가 인수한 경쟁사 드리즐리가 배달에만 집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LQR 하우스만의 독특한 승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업 모델 그럴싸합니다. 그림은 아주 멋져요. 그런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돈은 제대로 벌고 있을까요? LQR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정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한쪽에서는 와, 이렇게 성장한다고? 싶은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위험 신호가 동시에 번쩍이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숫자를 통해서 이 회사의 민낯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일단 좋은 소식부터 볼까요? 총 매출이 전년 대비 무려 123%나 뛰었습니다. 와, 외형적으로는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바로 아래 순손실 항목을 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1년에 250만 달러를 벌었는데 손실은 2275만 달러예요. 번 돈의 거의 10배를 까먹은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손실 규모가 작년보다 44%나 더 커졌다는 사실이죠. 지금 회사에 남은 현금이 고작 280만 달러인데 1년에 2천만 달러 넘게 태우고 있으니 이대로 가면 몇 달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매도 비율 15%는 월가의 꾼들이 이 회사의 주가 하락에 아주 강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성장의 대가가 너무나도 혹독한 거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회사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주식 병합이었습니다. 올해 4월 무려 35개의 주식을 1개로 합쳐버렸죠.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나스닥에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 억지로 주당 가격을 끌어올린 겁니다. 물론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겠지만
보통 노련한 투자자들은 이걸 시장에 대고 우리 회사 지금 너무 힘듭니다 라고 자백하는 아주 안 좋은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니까요. 이 그래프 한 장이 엘큐아 하우스가 처한 딜레마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123%라는 화려한 매출 성장이 감당하지 못할 운영 손실이라는 이 거대한 그림자에 완전히 먹혀버린 형국이죠.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은 알겠는데 그래서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돈을 벌 건데, 이 질문에 회사가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면 이 성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를 롤러코스터 태운 최근의 사건들, 바로 소송전과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비트코인 전환 선언이죠. 이 정신없는 사건들이 엘큐아 하우스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에 보시죠. 4월에 주식 병합으로 겨우 상장 폐지를 면하나 싶었는데 7월에 큰 거 한 방이 터집니다. 킹버드 벤처스라는 투자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린 거죠. 대규모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켰다는 이유였어요. 이 소식의 주가는 하루 만에 24%나 폭락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회사는 더 황당하고 충격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갑자기 우리 비트코인 사업 할 거야 라는 폭탄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9월, 모두를 놀라게 했던 그 소송이 갑자기 합의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정말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소송 합의에 대해서 CEO는 이제 골치 아픈 문제 끝났으니까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일단 시장은 환호했죠. 회사를 둘러싼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기대감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18%나 급등했으니까요. 하지만 소송의 원인이었던 주주가치 희석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으로 시끄러운 와중에 뜬금없이 발표된 이 비트코인 전략은 대체 뭘까요? 계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둘째, 아예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돈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대담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본업인 주류 사업이 얼마나 힘들면 전혀 상관도 없는 비트코인에 손을 댈까 싶은 리스크가 어마어마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최종 판단입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정보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그러면 LQR 하우스라는 회사를 두고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극심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먼저 긍정적으로 보는 불케이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소송 리스크가 사라졌고, 자체 브랜드인 스월트킬러가 해외에서 잘 팔리기 시작하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죠. 여기에 만약 비트코인 전략까지 대박이 난다면 지금 주가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 로또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반면 비관적인 베어 케이스 근거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뼈아픕니다. 회사는 여전히 엄청난 돈을 까먹고 있고, 현금이 바닥나서 또 유상증자를 하면 내 주식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존재하죠. 15%에 달하는 높은 공매도 비율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여전히 이 회사의 추락에 돈을 걸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결국 LQR 하우스에 대한 투자는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 회사는 온갖 악재를 딛고 일어나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는 턴어라운드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짝이는 성장 스토리 뒤에 계속되는 손실과 위험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가치 함정에 불과할까요?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정보들이 구독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